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금리 인상 공포를 지속적으로 FED 연준에서는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막지는 못하고 인플레이션에서 해칭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통화 시스템은 거의 막판까지 왔다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거고 과연 XRP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각국 중앙정부는 왜 CBDC를 발행하려고 하나? 뭐 여러 총체적으로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란 사람을.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급작스럽게 이제 냉각기로 또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전쟁 뭐 어떤 이슈가 사실 끝나야 끝나는 건데 이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7월까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연준 의원 한 명이 7월까지 금리를 1%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3월까지 0.5%로 금리 인상할 거다. 시장에 공포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언급했냐면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엄청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이걸 아마 보셔야 될 텐데 인플레 논란 각국이 돈줄 재는데 퍼주기 추경 돈 더 푸는 정부 이거는 한국 뉴스인데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2019년 말부터 이제 퍼져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호주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퍼주기식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썩 그렇게 해주진 못했지만, 그리고 통화량 증가폭이 사상 최대가 되는데, 여야 이 와중에 추경 더 늘려라.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더 커져. 요즘에 아실 거예요. 선거가 이제 곧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돈을 얼마를 풀겠다. 계속해서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시중 통화량이 13년 만에 최대 증가, 금리 올려도 인플레 불씨는 활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값어치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금리 인상되는 게 미미하다. 그거를 막지는 못할 거다. 근데 그 이면에 사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올려놓는 중추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소스를 찾아가지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M2 전년비 대비 증가율이 13.2%다. 대출 감소에도 가계 M2 14.4조 원이 증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예적금 쏠림 역량. 자,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중의 확신은 상승시에 와요. 가격의 상승시. 그래서 이러진 말자. 그래서 어쨌건 가격이 오르나 떨어져나 지금 떨어졌으나 똑같이 확신을 가지셔야 결국에 큰 수익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BSN에서 자 BSN하고 관련해서 뭐 네오를 중점적으로 NFT 기준을 삼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디테일한 뉴스를 두 개를 이제 맞춰가지고 이 한 장의 사진을 만든 거거든요. 오늘 BSN의 NFT 인프라 소프트 출시 및 3월에 26개 창립 파트너와 함께 공식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월 말에 중국 난징에서 열릴 공식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26개 창립 파트너의 이름을 발표하고 다음 로드맵을 공개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때는 네오라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아마 네오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BSN DDC의 전체 개발 및 거버넌스 로드맵과 네오 파워드 체인의 통합은 3월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BSN DDC의 공식 출시 및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아마도 이제 네오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오는 온톨로지하고 같이 짜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누가 만들고 있나? 지금 현재.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의 허구에 관해서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쭉 이제 보시다 보면 이해를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은 어저께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뭐 1990년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뭐 8.87, 6.5, 5.25 그리고 가장 최근에 2.5%까지 금리가 인상됐는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죠. 단기간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직전에는 4년 동안 2.5% 금리 인상을 했어요. 4년이란 기간 동안 2.5%. 그럼 지금 당장 뭐 5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달이니까 당장 뭐 4개월, 5개월 만에 1% 금리 인상한다? 지금 현재 상황에 실업자가 그냥 넘쳐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2008년, 2009년 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로금리를 그때서부터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통화량을 급속히 늘리면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늘려놨죠. 이 비율하고 똑같이 만약에 맞추려면 금리를 5%까지는 올려야 돼요. 5%까지는. 예전보다 통화량을 더 많이, 훨씬 많이 늘려놨잖아요. 과거 10년보다, 현재가. 그러니까 사실 FED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저껜가? 자,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해서 뭐 3.80 뭐 이게 발표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금융시장에는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저한테 이제 왜 반대로 얘기를 하냐 반대로 해석하시냐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경기 호전되는 지표다.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 수치만 보면은. 근데 경기가 호전된다? 금리 인상 재료 중 하나예요. 사실 이게 이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3월 달부로 뭐 예정돼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금융시장에. 당연히 악재죠. 금리 인상 재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융 지표를 보고 1 플러스 1은 2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 분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냥 지표대로만 따지면 사실은 그냥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 의장들이 하는 말같이. 저는 그냥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험을 위험한지 모르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저런 이제 조사를 하다가 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웃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댓글을 확인을 이제 체크권 하거든요. 근데 그 크림치즈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뭐 그저껜가 댓글 달아주신 분이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 그러셨는데 남가주에 사시는 분도 또 크림치즈가 지금 없다. 크림치즈가 어디서 오나요? 결국에는 가축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본이 있어. 러시아 비료 수출 금지로 브라질 옥수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것. 이 뉴스가 2022년 2월 5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인플레 발생의 요인이 뭔가. 그래서 작전이 중요하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누군가 하면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러시아예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진입을 할 거예요. 돈 값어치는 땅바닥에 떨어질 거고. 자,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는 질산 암모늄 수출을 2개월 동안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성장기에 중요한 시점에 있는 남미에 대한 비료 공급 감소를 위협합니다. 브라질은 러시아로부터 질산 암모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브라질의 두 번째 대규모 옥수수 작물인 사프리냐는 브라질 대두 수확 후 다음 몇 주 안에 심을 예정이며 옥수수가 나온 후 많은 밭에 질소 비료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세계 2위 옥수수 수출국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비료 수출 공급을 감소를 시켰대요. 지금 전쟁의 불안 요인도 증가시켰는데 질산 암모늄과 요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인 질소 비료의 두 가지 주요 공급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청은 조사 결과 러시아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입하는 질산 요소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관세까지 또 부과를 했대요. 자, 4월 1일까지 계속되는 질산 암모늄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수출 금지는 더 많은 비료 공급을 국내에서 유지하고 국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여기 또 중국이 또 껴있어요. 2022년 6월까지 인산염 비료 수출을 금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러시아가 인산염 비료 수출을 금지하고, 자, 질산염 암모늄 요소는 러시아에서 수출량을 감소시킨다. 4월 1일까지. 이게 향후에 미치는 전 세계 농작물 여파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할 거고, 미국은 러시아의 질산 암모늄의 직접적인 구매자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새로운 수출 금지로 인해 미국의 비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이후로 요소 현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거의 90% 상승했으며 90% 상승했대요. DAP 선물 가격은 거의 30% 상승했습니다. 미국 농부들은 곧 봄 작물을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높은 비료 가격은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 작물의 재배자의 2022년 경작지 결정을 유도할 것입니다. 당연히 경작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 중국, 미국의 합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러시아가 수출을 하는데 거기다 또 관세를 때렸대요. 그래서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미국 내에서도. 비료 상승되면 이게 뭐냐? 농작물이 상승되고 사료값이 상승되고 그리고 가축값이 상승된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향후에 기상이변이 되게 심하죠. 수확량이 감소하고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자, 바다는 마찬가지로 수온이 상승해서 수산물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 어쨌건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못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나왔는데, 자, 여기 올라갔어요. 자, 과거 여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지난 3주 동안에 지속적으로 뭐 감소를 하다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집에 앉아가지고 뭐 돈을 받겠죠. 뭐 일자리도 녹록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건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전쟁 상황에 압박을 주지만 사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발판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삼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터지기 전에 불안감 조성을 해서 금융시장을 흔들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 다음 주에 암호화 감독 집행 명령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정부 전역의 기관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연구하고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규제안에 관해서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긍정적이게 아마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스위프트하고 리플사하고 경쟁 구도다. 서로 이제 뭐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리 실버트가 2016년에 이미 예언했듯이 스위프트 2.0은 리플사가 주도권을 갖고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금융 집단하고 같이 움직여서 조직체를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2018년이나 2019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스위프트는 리플사하고 적대적인 관계다, 경쟁 구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리플의 파트너사인 엑센추어는 미국 정부한테 명령을 받아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 엑센추어가 스위프트하고 같이 해서 CBDC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리플의 파트너인 엑센추어는 스위프트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지불 솔루션의 잠재력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탐색 국제 지불을 위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같이 맞물려서 이제 움직인다. 논문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법정 화폐 공급 감소, 은행 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자산 분배는 승인된 기관의 더 많은 통제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토큰이나 디지털 지갑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계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어서 가상자산 시장하고 이제 꾀를 같이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통화 발행량은 감소시킨다.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시간차를 되게 오래 두고 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공급을,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의 통화량이 감소하면 그 공급을, 빈 공간을 CBDC가 채울 거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CBDC가 채우고, 향후 현재 화폐 시스템은 소멸될 거다. 그러니까 CBDC 양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반비례적으로 명목화폐 시스템은 축소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양적 완화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유동성이 주입될 거며 시장의 확장으로 새로운 세수가 확보될 거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리는 이게 핵심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리플과 CBDC를 위한 다리로서의 XRP 원장.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CBDC의 개념은 복잡하다. 기술적으로 다양한 기술로 달성될 수 있지만 본국 관할권 밖의 CBDC의 의미와 용도는 불분명하다.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화와 어떤 형태의 교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마찰 없이 형태로 끝에서 끝까지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게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게 사실 리플이라는 거죠. 보고서는 스위프트가 CBDC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데 리플은 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1년 1월 말에 CBDC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플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하고 뭐 한 해 동안 1년 동안 더 많이 유럽권에 있는 뭐 중앙은행들하고도 아시아에 있는 중앙은행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여기 보면은 뭐 모든 어떤 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뭐 프라이버시에 포커스를 맞춘 코인을 5%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된다.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코인 중에 5%면 적은 양이죠, 사실. 뭐 그래서 지캐시와 호라이젠만 추종하시는 분들은 100% 담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끝끝내 성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제가 베리 실버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말 바꾸길 안 해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확신이 있는 거고 그것에 관해서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를. 분명히 엄청 큰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